나는 오늘 영국에 간다. 얼마 전 로아한테 전화가 왔다. 유튜브로 번 돈으로 엄마랑 나를 위해 직항 비행기를 끊어준다는 것이었다. 엄청 고맙고 기특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난 영국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촌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생이 머물고 있는 반지하에는 에어컨이 없다. 동생과 엄마, 나 셋이서 지낸다면 그 비좁은 반지하는 한증막이나 다름없을 것이었다. 나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선택권은 없는 것 같았다. 로아는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내가 몸소 영국까지 가서 구해준 집이 사실상 쓰레기였던 것이다. 지하라니까. 이미 6개월치를 결제해버린 이상 잘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생의 집을 구하던 당시에는 그 이상의 대안이 없었다. 일반적인 영국 월세집에 비해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공과금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창문 바로 앞이 5m가 넘는 벽으로 가로막혀 있긴 했지만 말이다. 하루 종일 햇빛이 한 줌도 들지 않았다. 근데 해가 진짜 안 들어. 그러나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 해는 나가서 쬐면 된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이 집은 위층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위층 사람이 발에 망치를 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이 종이 널빤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날이 더워지자 위층에서 물을 쓸 때마다 시궁창 냄새가 올라왔다. 샤워기에서는 오래된 파이프에 불순물이 섞여 나왔으며 반지하 방에는 쉽게 습기가 찼고 수많은 벌레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결국 로아는 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을 함께 구한 내가 책임을 분담하길 원했다. 사실 로아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했으나 그런 속내를 입 밖으로 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랬다간 자매간의 우애가 깨질 수도 있었다. 게다가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는 힘에 부친 로아가 유튜브 편집자로서의 기능을 잃을지도 몰랐다. 나는 결국 영국에 가게 됐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영국으로 가게 돼 참으로 기뻤다. 솔직히 그냥 가는 것만도 번거로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배달의 민족이 돼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엄마도 함께 가기 때문에 고생이 반으로 줄 것이었다. 엄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남게 됐다. 뒤통수가 좀 쓰리지만 괜찮다. 엄마는 한국에 남은 김에 내 집을 관리해주면 된다. 출국날 큰딸이 막내딸을 도우러 간다고 아빠가 친히 공항까지 데려다 줬다. 아침 11시였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카운터에도 사람이 없고 줄도 없었다. 비행기를 놓친 줄 알았더니 그냥 사람들이 먼저 셀프 체크인을 하고 사라진 것이었다. 요즘엔 키오스크만 있는 가게가 많은데 공항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다. 모든 걸 기계가 대신하고 있었다. 다행히 자동화 시대에 도태될 만큼의 기계치는 아닌지라 셀프 체크인을 하고 수화물도 셀프로 보냈다. 내 수화물은 지정된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웠지만 기계는 저항 없이 그것을 통과시켜줬다. 얼마 몇 킬로수도 안 나오네? 그냥 넘어간 거 찍었어? 제대로 장비를 다 했죠. 여기 그냥 넘어가는 거는 좀 더 넣어서도 됐겠다. 저렇게 침울하게 안 재는구나. 사람도 허락하지 않는 걸 기계가 융통성 있게 통과시켜주다니 스카이넷이 지배하는 미래는 예상보다 인간미 넘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에 타게 된 비행기는 직항이었다. 로아가 엄마를 위해 직항을 끊어준 것이다. 물론 엄마의 여정이 취소되면서 표도 경유로 바뀔 뻔봤지만 로아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나는 직항을 타게 됐다. 비행기는 이전에도 여러 번 탔지만 직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항은 경유에 비해 더 어렵게 비싸기 때문이다. 경유를 하면 몇십만 원을 아끼는 대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래서 나는 여태껏 나의 하찮은 시간과 에너지 대신 돈을 아끼는 편을 택했다. 직항 비행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기내식도 기대가 됐다. 직항을 타는 부자들은 어떤 비행기 밥을 먹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곧 기다리던 기내식이 나왔고 난 150만 원짜리 밥 중에서 제일 맛없는 밥이 어떤 맛인지 알게 됐다. 뭐야?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그래서 그냥 비행이라도 편히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뒷자리에는 혈기왕성한 한국 어린이가 앉아 있었다. 어린이가 계속 의자 등받이를 차준 덕분에 나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무료 안마의자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내면의 폭력성이 깨어날 것 같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영국이란 사실이 나를 견디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영국에 발을 디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인 덕분에 입국 심사 따위는 거칠 필요도 없이 여권 하나로 프리
프리패스였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검사 또한 지난 3월부로 전부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게 귀찮아진 세계 정부는 이제 모두가 각자 도생하길 원하고 있었다. 개인 플레이의 시대가 온 것이다. 현지 시각 오후 8시, 한국 시간은 새벽 4시. 동생 로아와 6개월 만에 상봉한 순간이었다. 잡았다. 초코네 저 사람. 저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맞았어. 바들. 가자고. 휴식 후 출발. 저 모자 쓰고 비행기 타고 왔다. 도란맨 진짜. 두 발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비하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튼 나는 이렇게 또 영국에 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깡촌에 사는 시골 감자였다. 오늘의 나는 영국 감자다. 참 의외로운 나날이 아닐 수 없다. 무계획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내게도 얼마 전까지는 인생 계획이라는 게 있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년, 원하는 목표를 위해 나의 인생을 설계했다. 물론 지금은 그때 설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말이다. 삶은 늘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그곳이 막다른 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상 밖의 의외로운 하루를 기꺼이 즐기며 살아가려 한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의외의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의외로 선선한 것이 영국에 오길 참 잘한 것 같다. 느낀 점. 이제 이사는 또 언제 하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